안녕하세요. 육동인의 굿잡 육동인입니다. 오늘은 이성구 박사님 모시고 하는 면접 기본편 마지막 편이죠. 6강 나의 스토리를 준비하고 작성하라 편입니다. 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편인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접 기법, 면접 기준, 평가 기준, 질의, 응답 이렇게 했는데 일관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박사님 말씀이 본인의 스토리, 네. 본인의 사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된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요? 말씀하셨듯이 네네. 면접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네. 지원자의 능력과 개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네. 따라서 지원자들이 면접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예. 결국엔 이런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는 준비하는 것이겠죠. 거죠. 예, 예. 네. 근데 훌륭한 답변, 좋은 답변이라는 것을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경험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잘 답변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면접장에서 보면은 그 큰 기업에 워낙 많은 그 지원자들이 몰리고 하고 그러니까 네. 면접 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1인당 5분도 안 될 경우도 있고 뭐 네. 길어야 10분인데 그 사이를 보고 그 사람의 당락을 판단해야 되니까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원자들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자기를 그 소개하고 어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예, 예. 경험 사례를 4개에서 6개 정도는 미리 준비해라고 준비가 이렇게, 돼 있어야지 예. 이제 가능하다 이제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네네.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는 경험 사례를 물어보지 않고 네, 어떤 네.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을 받더라도 네. 본인의 사례를 곁들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네. 굉장히 설득적인 그런 모습의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 어쨌든 경험을 4개에서 6개 정도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좋겠고 예, 예. 또 아직 취업이 앞두고 있지 않다, 좀 시간이 있다 예, 예. 이런 사람들은 좀 내 경험을 좋은 경험을 쌓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제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다. 예, 아, 내일 모레 이거를 면접을 봐야 되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한 경험이 없다라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네네.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고 크게 인정될 만한 경험을 가진 그런 지원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한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경험을 좀 더 정리해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면접장에서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있습니다. 찾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그걸 그 찾아보는 뭐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요, 자기 경험을. 예. 여기 표에서 한번 이제 네네. 보시는 것처럼 네네. 경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네. 내가 면접장에서 어떤 경험 사례를 얘기하지 이렇게 통으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 경험 사례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예, 예. 대학의 이전 또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시기를 한번 구분해 보고요. 또는 이제 관계, 활동, 느낌 뭐 이런 것을 한번 구분해서 예,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 경험을 하나하나 돌이켜 보면 충분히 어떤 사람이든지 그 뭐가 있다? 경험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네. 정리하는데 요런 그 이 도표에 맞게 차트에 맞게 한번 해보면은 경험이 나온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억을 되살려내라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표를 활용하면 네네. 기억을 되살려서 경험 사례를 정리하고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학생이면은 누구나 다 뭔가에 그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의미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경험을 찾아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도 뭐 예를 들어 좋은 경험이라 할 수 있고 나쁜 네. 경험이라 할 수 있고 네, 뭐 네. 나쁜 경험을 또 이렇게 쓰고 싶지도 않고 네, 네.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럴 텐데 어떤 경험이 좋은 경험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좋은 경험, 나쁜 경험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예. 설령 좋지 않은 경험이다라고 하는 경험도 본인이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든지 네. 교훈을 얻었다든지 네. 또는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은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이런 것을 너무 구분하는데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쁜 경험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좋은 경험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포장을 잘하라는 얘기입니까? 포장보다는 네. 나쁜 경험이지만 경험에서는 항상 뭔가 교훈이나 네. 또 시사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극복해내거나.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네. 더 좋은 경험 사례로 볼 그럴 수가 수도 있네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네. 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보면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네. 찾아내면 다 된다. 네. 굳이 나쁜 경험만 있는 거 아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 그렇긴 한데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사적인 측면의 경험보다는 네. 본인의 경험 중에서 네네. 어떤 조직과 관련된 아. 또 여러 사람과 연루된 네. 그런 경험 사례가 좀 더 좋은 그런 사례가 될 거고요. 또는 내가 어떤 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도전했던 사례 이런 것들이 좋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에 나와 있듯이 개인의 그 단독 사례보다는 타인과 연관된 사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단독 사례라 할지라도 그 자발적 의지로 뭐를 시작한 사례나 목표나 성취가 분명한 사례.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좋은, 좋은 사례라 사례다. 볼 수 있다. 네. 이거죠. 자, 아까 이제 경험을 그 시기적으로 뭐 관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학 1학년, 네. 2학년, 4학년. 근데 그런 거를 정리하는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앞에서 이제 시기하고 네. 시기와 어떤 활동들을 연계해서 그렇죠. 예. 찾아보라는 거는 경험을 찾아보는 하나의 방법이고 네네. 프레임이고요. 네네. 하나의 어떤 좋은 경험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스타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스타는 이제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졸트의 약자인데 하나의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정리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번 자소서 쓸 때도 이제 스타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사건의 배경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그 시츄에이션일 테고 예, 그 당시에서 했던 그 역할이나 업무가 타스크일 테고 예, 본인이 취했던 행동이 액션. 예. 그다음에 이제 결과가 리절트. 그렇습니다. 이게 스타 모형인데 요걸 네.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다 이렇게 맞춰 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내가 어떤 경험 사례를 얘기할 때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반영된 형태로 대답을 해야만 네. 하나의 그 완성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요 표에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위기 극복했던 경험 사례를 얘기해 보라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면 네. 2014년 여름에 내가 어떤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네. Y라는 팀원이 본인이 맡은 파트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제출 기간은 2일로 다가왔고 2일 앞으로 다가왔고 내가 팀장이었는데 제출 날짜에 맞춰서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시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시츄에이션과 태스크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 표에서처럼 왼쪽에 있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 또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본인의 행동을 얘기하는 것 두 가지의 케이스를 지금 표에서 보시고 있는데 왼쪽을 한번 보게 되면 네. 속으로 막막했다, 화도 났었다, 결과물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팀원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 보자 이런 말로 극복했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결과물 제출을 완료하기 위해서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고 Y의 업무를 조금씩 분배를 했고 또 내가 좀 더 많이 그
업무를 배분 받아서 처리했으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자 이런 격려와 약속을 팀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른쪽의 내용이 되겠는데 아주 본인의 뭘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좋은 답변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그래서 이제 아쉽게도 이제 장려상을 받았지만 기한 내에 완수했을 때 성취감을 느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본인의 그 행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 녹아든 답변이다. 이렇게 일단 이게 뭐 볼 우수상 수 있습니다. 받은 게 아니지만은 일단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본인이 뭘 했냐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서 예. 그 팀원이 한 명 빠졌을 때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뭐 우수상을 받았냐, 뭐 장려상을 받았냐 이건 크게 중요한 그런 이슈는 것은 아닐 중요한 수가 것이 있고요. 아니죠. 네. 네. 오늘까지 그 나에 대한 스토리를 준비하고 작성하라 이 6강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 편을 그 6강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약간 뭐 실전 편이랄까? 조금 이제 좀 구체적인 네.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이게 이론이라면은 네. 앞으로는 이제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 주로 박사님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준생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실전편에서 다룰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자주 나오는가, 자주 나오는 질문 10가지 네. 또는 12가지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접근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면접 화법, 면접에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면접 화법에 대한 얘기 또는 면접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 또는 면접에서 민감하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취준생들이나 실제 지원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겪는 그런 애환 등을 사례로 정리해서 또는 동영상을 이렇게 갖고 우리가 그 유튜브에서 활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 면접 가보면은 뭐 들어갈 때 인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네, 네. 뭐 앉는 건 언제 앉아야 되는지, 뭐 이런 아주 거부터가, 사소한 얘기들이 되겠죠. 이런 거부터가 네. 아주 헷갈리고 궁금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한국경제신문의 취업 앤서라는 그 칼럼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많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취업의 면접에서 어떤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내지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본질적인 질문도 있지만 아주 그 디테일한 작은 질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것들이 취준생한테는 다 고민거리고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네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다음 해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